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전 세대의 콘솔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대 교체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걸 중고로 처분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먼지가 아주 수북하긴 하지만 옛날 버전 플레이스테이션 3나 PSP입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오래된 콘솔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쩌다 한 번씩 옛날 생각하면서 게임을 돌려보는 맛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염가에 판매되고 있는 예전 세대의 타이틀을 구매하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게임 타이틀들이 디지털 다운로드화 되면서 대부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구매 및 다운로드를 통해 게임을 즐기게 되었죠. 이 플레이스테이션 2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플레이스테이션 3부터는 이 PS 스토어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고, 이 디지털 다운로드 구매가 도입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더 게이머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소니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와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료라는 건 더 이상 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이 콘솔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PSP와 PS3 관련 상점은 7월 2일에 문을 닫을 예정이고요. PS 비타는 8월 27일까지는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디지털 버전의 타이틀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PS 비타는 출시가 된 지 9년이나 됐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3는 13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은 16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네가 벌써 16살이구나.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게임 데이터라는 게 용량도 큰 편이기 때문에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된다면 서버 용량 확보에도 분명 도움이 되긴 하겠죠. 자, 그런데 아직 소니의 공식 입장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종료가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존에 구매한 사용자들의 구매 타이틀 다운로드도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쩌면 소니가 이래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하위 호환을 PS4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엑스박스 라인은 그냥 엑스박스 1부터 쫙 다 지원하기로 했죠. 근데 PS5는 PS4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 만약 PS3나 PS2까지 하위 호환을 지원했다면 스토어에 이전 버전 타이틀들의 서비스를 종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인텔이 이제 뭔가 좀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걸까요? 자, 24일 새벽 인텔의 CEO 겔싱어는 인텔의 제조 그리고 혁신 및 제품 리더십을 위한 IDM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 인텔이 내세운 IDM 2.0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텔은 2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2개의 새로운 제조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었던 인텔의 7나노 공정의 메테오 레이크 관련 소식도 전했는데요. 2021년 2분기경에 테이프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출시는 2023년경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14세대로 예상되었던 메테오 레이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2023년 출시라고 인텔에서 밝혔기 때문에 소문으로 나왔던 13세대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이 랩터 레이크가 애매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더 레이크 이후 공식 석상에서 공개된 게 메테오 레이크이기 때문에 어쩌면 12세대 엘더 레이크, 13세대 메테오 레이크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확장해서 미국 및 유럽 등 전 세계 고객들의 주요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자, 인텔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IDM 2.0 발표와 함께 미국 내 투자되는 비용, 그로 인해서 창출되는 일자리, 특히나 애리조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관련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발표 내용을 보면 확실히 그동안 인텔의 행보와는 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파운드리 쪽은 그동안 계속 똥을 싸고 싸서 이제는 탈장 수준이지 않을까, 나올 똥이 있을까,
뭐 이렇게 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인텔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산업에 힘을 쏟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일단 뭐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단 걱정되는 게 있다면 CPU가 되었든 GPU가 되었든, 그러니까 뭐 인텔이 되었든 AMD가 되었든 엔비디아가 되었든 간에 이놈의 이 설레발이라는 게 꼭 있었기 때문에 부디 이번 발표 내용들이 설레발로 끝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 전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영향력과 규모가 어마어마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통과 관련한 대기업들의 이커머스 시장 관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조금은 뜬금없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롯데의 중고나라 인수 관련 소식입니다. 자, 시장 규모가 20조 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한 이 중고시장,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일단 한국경제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유진자산운영,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등과 공동으로 1,150억 원의 중고나라 지분 95%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최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와, 중고나라가 뭐 어차피 그것도 카페에서 시작했잖아요. 와, 1,150억 원이요? 자, 롯데 쪽에서는 롯데쇼핑이 투자금으로 2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이 필요할 경우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함께 보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롯데쇼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고나라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있어서도 롯데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베이 인수에 관심을 가지는 회사가 롯데 말고 신세계도 있죠. 신세계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쓱닷컴을 조만간 그 오픈마켓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발표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좀 그쵸, 신세계가 이베이 인수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변동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뭐 이후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롯데나 신세계 이 두 회사가 이베이 코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대략 매출 규모 20조,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쇼핑몰 매출 합치면 뭐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시장 1위 혹은 2위를 탈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건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롯데는 뜬금없이 여기에 중고나라를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의 생각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어쨌든 롯데는 중고나라를 인수하고 롯데가 보유한 유통 및 물류 등의 인프라를 결합하면 충분히 무언가가 나올 만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는 기존 유통기업들의 행보를 보면요, 한 가지 확실하게 떠오르는 건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쿠팡이나 당근마켓 같은 이 스타트업들이 이뤄낸 결과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요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렇게 벌어진 차이를 기업 인수로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 것 또한 똑같은 모습이죠. 자, 다들 어렸을 때 이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책 말입니다. 느려 터진 거북이는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고, 재빠른 토끼는 중간에 여유 부리다가 잠이 들었고 결국 1등을 거북이에게 뺏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동화에서 주는 교훈이 어렸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이 같은 동화인데요,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 동화의 교훈이 자만하지 마라 라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인수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 9월 틱톡 인수전에 실패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는 이 보이스 채팅으로 유명한 디스코드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에 의하면 디스코드 쪽에서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의사를 확인했고, 현재 엑스박스 부서의 책임자인 필 스펜서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인수 예상가는 대략 10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수 및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 짓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소셜 플랫폼 인수에 집중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업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서겠죠. 가장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볼 수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사업 부분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게임 사업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왔고, 작년 이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하는 등 좀 더 엑스박스 사업부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게임이 익숙하고 친화적인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사업 영역 확장 및 마케팅을 노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틱톡보다는 디스코드가 좀 더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반면에 디스코드에서는 상장을 노리고 있고 그 전에 몸값 키우기를 위한 작업을 하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거래의 끝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지난번에 컬러풀에서 이마트 일렉트로마트를 통해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일렉트로마트에서 판매된 가격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비싸다고 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마트를 통해서 이 그래픽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렉트로마트에 그래픽 카드를 입점시킨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참 온도가 좀 심하게 다릅니다. 자, 건대 쪽에 일렉트로마트 자양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모 브랜드의 그래픽 카드가 입점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3월 22일자 기준으로 3070이 159만 원에 판매가 되었고요. 이거는 전부 다 팔려서 벌써 품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80이 229만 원, 3090이 319만 원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가격에 판매 중인 제품들이 심지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잘 팔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근데 잘 팔린대요.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서 입점 계약을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꼬라지를 봐서는 총판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컬러풀 3070이 같은 매장에서, 심지어 컬러풀 기준에서는 이제 불칸 모델인데 가장 최상급 모델이죠. 3070이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그 모 브랜드의 보급형 3070 라인이 15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린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몰라서 구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참 또 이게 그 가격을 주고서 또 사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또 다 팔렸답니다. 참 그쵸. 자, 이 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렇게 팔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다 이야기가 돌고 돌아요. 그리고 돌다가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은 대체 누구 잘못일까요? 자, 얼마나 소비자들을 호구로 봤으면 저런 금액으로, 그리고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참, 이거는 납품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저 가격에 그냥 보란 듯이 저렇게 판매하는 그쪽 일렉트로마트 쪽도 좀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MD라고 있지 않나요? MD라는 분들이 보통 이제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좀 조사하지 않나요?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디선가는 이럴 겁니다. 저 새끼 저거 또 잣도 모르고 씨부린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 가격에 나오는 건데 말이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쵸?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계된 거니까, 그쵸? 저렇게 팔아야 또 팔리고, 또 팔아야 먹고 사니까, 가격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잡힌 거고, 양심이라는 것도 사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진작에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쵸? 이 가격에 대해서 잣도 모르고 헛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양심 없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쵸? 이해해야죠. 예. 자, 아토 채널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제품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